네, 2부는 차영주 소장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좀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좀 딥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네. 뭐 꽤 많이 올랐어요. 당근 기간에 2,300 찍고 2,500까지 왔다가 2,500에서 지금 이제 저항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 띵띵띵 저항대에서 사람들이 지금 네. 가는 거냐 네. 아니냐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래서 투자를 더 불안해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8월 15일 광복절 중심으로 봤을 때 증시가 그때 괜찮았어요. 그때 이제 2,300, 2,500 올라갈 때니까 올라갈 때 어떤 용어를 썼죠? 베어마켓 랠리. 이게 시장 하락장의 단기 반등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300에서 2,500 올라올 때는 단기 반등인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각 증권사의 센터장님들이 예측을 한 게 2,550 정도가 중론이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반등할 것 같다. 거의 그 수준까지 왔죠. 그 수준까지 왔고 그 수준까지 오는 과정에서 개별 이슈보다는 대부분의 업종의 순환매가 다 돌았어요. 그 순환매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쇼커버링이었죠. 그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막대하게 그 공매도를 쳐놨던 것이 2,300에서 더 이상 안 뚫고 내려가니까 청산해서 이익을 챙겨야죠. 공매도의 이론적인 손실은 무한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챙길 때는 챙겨야 돼요. 그래서 순환매가 다 돌면서 쇼커버링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다 챙겼어요. 그러면서 2,500이 50에 딱 끝나고 난 상황이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2,300에서 2,400은 삼성전자가 55,000에서 61,000원까지 끌어당겼죠. 거기서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야, 이 지수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2,400 왔는데 2,500, 2,600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가만히 쉬어주는 동안에 2,400에서 2,500까지는 쇼커버링이 땡긴 거죠. 근데 공교롭게 두 가지가 하나 이제 불거진 거죠. 하나는 2분기 실적이 일단락됐고 갑자기 환율이 튀어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확 튀었어요. 네.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튀어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6월 달에도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는 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려스럽긴 했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뭐 견뎌내자. 지금은 증시에 있어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유를 모르는 거고 두 번째는 속도예요. 속도가 너무 가팔랐어요. 근데 이유라는 게 지금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유가 아니에요. 유럽이 지금 뭐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유럽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는 한 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독일 같은 경우 이번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8평짜리 집이 그 냉방을 했는데 고지서 전기료 고지서 200만 원짜리가 날라왔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난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유로화가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강달러가 더 이속이 되면서 우리는 쓰리쿠션을 맞은 거죠. 거기에 이제 지금 무역 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고 중국 위엔화가 또 약세로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전방위적인 우리 폭격을 받다 보니 시장이 지금 막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와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좀 차익 실현할 거 실현하고 방향성을 모색하자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갑자기 이제 막 끝났었던 것 같은 재료들이 다시 터지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을 더 자아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처음에 막 빠지다가 올라올 때는 좀 힘있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300에서 2,500 올라올 때는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었어야만 되는 장이에요. 많이 올라온 건 한 50% 올라왔고요. 적게는 20, 30%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때 만날 때만 해도 화색이 돌았어요. 야, 이렇게 좋은 장이 없다. 매매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개인 투자들, 손절 못하는 개인 투자들이 매물대가 한 차례 더 쌓인 거죠. 두텁게 쌓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2,400이 깨진 다음에 2,500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7월 달에 목도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100포인트가 확 올라가는 것이 앞으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상황이 굉장히 언밸런스한 것들이 많은 게 천연가스는 뭐 최고치를 가고 유가는 또 90달러로 또 안정화가 되고요. 말하신 대로 지수는 좀 올라왔고 근데 환율은 1,340원을 뚫고 있고 그렇죠. 이게 다 일치하지 않는 지표들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엇갈리는 지표. 지금 미국 CPI가 8 정도 나왔잖아요. 그 8이라는 수치는 절대치로 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유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난 근원 CPI는 5.9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만큼의 갭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책 당국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거 빼주고 계산할게 이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어떻게 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실업률이 줄지가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고소득층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평균 임금이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용이 좋다. 그래 고용이 좋은데 왜 고용이 좋니? 갑자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봉쇄돼서 시스템계가 안 들어왔구나.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저임금 노동자들을 미국인들이 그 이제 떠받치다 보니까 아, 고용이 늘어난 거구나. 이거 고용이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유가가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천연가스만 움직인다? 근데 천연가스만 지금 이제 재화인데 유가가 안 움직이면 신재생 에너지는 또 다르게 또 움직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가 대비해서 페널티 가격을 따져줘야 되니까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봅시다. 이렇게 이것을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될 때는 매매를 쉬는 게 정답이다. 여기서 어떻게 시장을 읽어내고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건 게을리하셔서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하나의 뭐 영원한 숙제 같은 거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가 시장을 제대로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내 그 지식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정보력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해서 내가 시장을 못 읽겠다라고 하면 쉬세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침체를 좀 길게 보시더라고요. 네. 지금 침체를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게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느냐 아니냐라고 보는 게 지금 경기가 침체 국면은 아니에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경기가 좋아서 올리는 거지 미국이 침체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 침체면 못 올릴 것이다. 네, 지금 이제 지표상으로 보면 경기가 너무 좋아요. 아니 소비자 소비하는 게 전년 대비해서 8%가 늘었는데 뭐가 나빠요? 근데 이제 그게 허수라는 거죠. 제가 이제 흔히 들은 얘기가 제 차 기름을 가득 채우면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지금 같은 경우도 가득 채우면 한 12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2,000원 넘었을 때 15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 저는 항상 만땅을 채우니까 만땅을 채우는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 하는데 15만 원까지 들어가. 근데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내 소비는 50%가 늘어난 걸로 잡히잖아요. 아, 그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전기료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를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기는 할 건데 그걸 이제 우려하는 거지 지금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잘 적절하게 조절해서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결국 경기를 완만하게 가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항상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건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쓴 책 제목을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샤워실의 바보들. 우리가 그 꼭지가 하나인데 들어가가지고 딱 들어가면 일단 한쪽으로 틀잖아요. 찬물이 그렇죠? 뜨거운지 모르는데 호텔에 들어가면 딱 틀면 찬물이구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온도가 이래서 정확히 약간 이제 기울인 거다. 그럼 여기다 맞추나요? 이렇게가 하나요?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맞추잖아요. 아, 그 비유예요. 지금 미국의 그 적정 금리는 2.5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지금 2.5예요. 네. 그럼 여기서 멈춰야죠. 근데 왜 네. 금리를 올리죠? 물가 때문에. 워낙 지금 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네. 딱 적정 온도가 왔다 가서 멈추면 그동안에 이 힘이 여기서 더 땡겨갔다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샤워실의 온도를 맞추게 더 땡겼다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3.5까지 땡기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목표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 경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여기서 이러는 사이에 우리가 이제 온도를 잴 때 찬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할 때 막 움츠리잖아요. 막 움츠리잖아요. 근데 참으면 되는 걸 아니까 빨리 이제 그걸 해서 적절하게 맞추는 건데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파월 의장의 얘기죠. 근데 우리가 2020년과 2020년에 너무 많이 주식시장에서 땡겨다 썼어요. 너무 밸류를 땡겨다 썼기 때문에 그 후유증은 좀 있을 것이다. 아, 그거는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자산시장에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우리가 풀려났었던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버품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버품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게 이제 9월부터는 이제 QT 대차표 축소가 이제 2배로 늘어나니까 한쪽에서 계속 돈을 빨아들이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들 불안한 건데 어찌 됐든 조금 거품은 빠져야 되는 건 맞아요. 거품은 좀 빠져야 되는 거고 주시장에 있어서 일단은 한번 좀 걷어낼 거 걷어내고 다시 정상화 작업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회사들은 다 경영하기가 어려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 주식이 주가도 성장하거나 이런 거를 바라기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와중에도 투자를 할 만한 좀 섹터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이 열리는 것 중에 하나는 2차 전지. 지금 포드가 LG엔솔과 지금 합작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올 초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포드가 자체 공장을 짓는데 LG가 내내 들어와서 기술 이전을 좀 해달라.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 네. 무기 파는데 그냥 무기만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공장 지어 기술 이전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미국에서 비행기 들어올 때 기술 이전 받는 것처럼 우리가 LG엔솔 배터리 쏠 테니까 기술 이전 해라라는 거예요. 포드가. 그럼 10년 뒤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 내재화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 현대자동차가 2030년 내조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코웃음을 쳤던 게 야, LG엔솔도 흑자라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니네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죠. 자동차 회사가 이게 제 상식이에요. 자동차 회사가 수많은 그 부품을 외주를 줘요. 네. 외주 안 주는 유일한 게 있습니다. 엔진. 엔진을 자기네가 만들어야 거기에 맞는 출력과 성능에 따라서 차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배터리를 외부에서 사온다라고 한다라면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모델을 비밀리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물론 근데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셀업체를 나쁘게 보는 건 이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예.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지금 뭐 NCL계냐 뭐 니켈 뭐 쪽이냐 뭐 LFP냐 뭐 이런 거 막 하는데 지금 표준 싸움에 들어가는 거고 어떤 게 표준이 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있어서는 절대 규모는 커져요. 그렇죠. 절대 규모 커지기 때문에 그건 우려할 거 없는데 뒤에서 그럼 웃는 건 누구죠? 소재, 리튬 이런 애들이요? 소재들이 지금 다 그 이런 거 다 납품해죠. LG엔솔에 납품하던 현대차에 납품하던 벤츠에 납품하던 다 납품해야 되잖아요. 이 산업은 유가가 올라던 뭐가 됐던 뭐 누가 뭘 하던 이 산업 이 시장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내가 어떤 것들을 볼 것인가? 제 특정 종목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가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어서 대표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유튜브가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치고 그런다가 뜬금없이 뭐가 내가 뭐 잘 아니까 뭐 카페를 하나 차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카페를 차려서 당장 이익이 첫 달 나오지는 않겠죠. 예. 거기에 이제 이익이 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입소문 나고 막 해가지고 보니까 뭐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감가상각 거의 다 떨구고 나면은. 감가상각 중요한 개념이죠. 그거를 지나가는 시점의 기업들을 보잖아. 그래서 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새롭게 진출하는 쪽에 성과가 나타나는 거. 근데 주력 사업이면 안 돼요. 주력 사업이면 안 돼요. 주력 사업이 이익을 내지 못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게 흑자 전환된다라면 좋은 건 맞아요. 그거는 어떤 뭐 조금 좋은 소식이지만 폭발력은 그렇게는 없어요. 근데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업체에서 배터리 업체로 전환된 거잖아요. 전환됐는데 거기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라던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연속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뭐 무한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나가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워렌 버핏은 감가상각하는 기업을 싫어해요. 그래서 통신주 안 사고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녹슨 기계에서 검정물만 나오면 되는 거. 워렌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더 이상 떨굴 거 없는 거. 떨굴 거 없는 거. 그냥 녹슨 기계에서 검정물만 나오면 되는 거. 그게 코카콜라 좋아하는 거예요. 캔디 회사 이런 거.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게 그 감가상각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꼭 좋아하거나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읽어내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LG이노텍이 이번에 슬그머니 그 LED 사업부를 매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매각하면서 LG전자가 LED 사업을 매각을 했는데 2009년도에 얘네가 그 2조를 들여가지고 LED 사업을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막 LED라는 게 개혁화 되면서 해가지고 얘네가 이거를 감가상각을 4년에 떨어버렸어요. 5천억씩. 와, 세게 했네요. 선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온 개념이 뭐냐면 LG노텍이 적자가 나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우리 EBITDA라는 개념을 들어와가지고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우리 흑자다. 그 EBITDA라는 개념을 그때 이제 투자자들에게 심어준 게 LG노텍이 한 역할을 한 거예요. EBITDA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심어줬는데 그러고 나서 LED 시장이 열릴 줄 알았는데 LED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반영구적이라는 거. 안 깨지고 안 가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딱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재무제표를 가지고 후행지표를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재무제표 제대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감가상각의 개념과 영업이익 흑자에 대한 개념만 아셔도 상당히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선행적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 기업들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다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저는 찾아낼 수 있다라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이번 시간에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제대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고기가 뭐 널려 있다라면 지금 뭐 그거보다 뭐 허겁지겁 잡아서 먹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솔직히 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쉬는 게 정답이고 물려 있든 안 물려 있든 안 물려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돈 모아두세요. 괜히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이거 나중에 소중하게 쓸 겁니다. 물려 있으시다라면 일단 지금은 솔직히 30% 40% 깨진 거 눈 감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물리신 분들에게 한마디 잔소리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좌 열어보세요. 비수가 가슴을 찌를 겁니다. 그 고통 느끼셔야 돼요. 고통 느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일단 그 종목은 냅두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시장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만약에 이게 다시 또 2,500, 2,600 오면 그때부터 종목이 갈릴 텐데 이 종목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냉정하게 지금은 판단하세요. 지금 내가 뭐 얘기 듣고 뭐 메타버스 NFT 꼭대기 잡았는데 그거 다시 올까요? 뭐 여기저기 문의해봤자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보시고요.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시면 일단 그 종목 냅두시고 다른 거 열심히 찾으세요. 조급하게 찾지 마세요. 여러분 못 찾으셔도 상관없어요. 찾아지면 그때 가서 교체 매매하세요. 근데 만약에 못 찾았다, 난 자신 없다, 그럼 그냥 냅두세요. 뭐 그래야지 뭐 그거 어떡하겠어. 운명인 것을. 운명은 운명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대신 그걸 가지고 물타기 해가지고 뭐 빠져나오겠다? 저는 물타기에서 빠져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지금은 공부해야 될 시기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